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6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5회차는 성적이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9개가 적중이 됐었고요. J리그가 2경기가 적중해서 실패를 했고, 이 미국 축구는 3경기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경기는 이제 시미즈 경기랑 이 신시내티 그쪽 좀 사이드로 바라봤었고 좀 승 쪽을 생각했다가 이제 최종 픽에선 바꿨었고 이제 독시 픽에선 가져가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적중해서 좀 실패했던 게 좀 아쉽고요. 오이타의 무승부는 조금 생각을 못했었고 휴스턴 경기도 승패 방향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 내슈빌 경기는 저는 토론토 사이드로 봤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완전히 제 예측에서 틀렸었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6회차 준비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J리그와 또 미국 축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쉽진 않은 회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변을 J리그도 마찬가지고요. 이변을 좀 생각했던 경기들이 좀 정배가 좀 나왔었던 경기들이 좀 많아서서 일단 좀 정배 쪽 위주로 좀 가져가긴 했습니다. 최종 픽에서.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풀배 때는 조금 더 이변을 가져갈 경기들을 더 고민을 하고 나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경기입니다. 캔자스 대 LAFC의 경기입니다. 네, 일단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LAFC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캔자스가 LAFC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배당은 캔자스가 받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방 압박도 좋고 이 크로스나 역습 등 공격에서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팀이고요. 수비적인 모습을 봤었을 땐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LAFC 같은 경우에는 김문환 선수가 있죠. 카를로스 벨라가 굉장히 잘하고 김문환 선수는 지난 경기 때 주중 경기죠. 주중 경기 때 모습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만큼 LAFC 같은 경우에는 윙백도 좀 활용을 하면서 좀 이 측면에서의 오버래핑도 활발하고요. 크로스 상황도 굉장히 좋고 역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팀. 공격에서의 슈팅은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비해서 좀 결정력에선 좀 아쉬운 팀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캔자스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캔자스가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LAFC가 결정력이 좀 좋지 않고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저는 캔자스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배당이 좀 높게 책정된 부분 때문에 이변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쪽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최근에 없었다라는 점 때문에 승패 방향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의 경기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1승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이 경기도 최근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카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경기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팀입니다. 일단은 좀 수비 숫자를 좀 많이 두는 팀인데 이 약팀 상대로는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상대가 필라델피아여서 좀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수비 숫자는 많지만 단단하지 않고 패스미스도 많고요. 이 측면에서의 공간들이나 뒷공간도 많고 전체적으로 그냥 수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좀 좋은 팀이죠. 이래서 이제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상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거리 한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크로스나 세트피스나 역습 때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경기도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고, 시카고의 수비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필라델피아가 이 경기는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배당이 시카고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 때문에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미국 축구는 웬만하면 홈팀에게 정배당을 주더라고요. 정말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이상 정배당을 좀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당 쪽보다는 경기력을 조금 더 믿고 시카고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저는 그래도 시카고가 이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승리할 것 같진 않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3번 경기입니다. 솔트레이크 대 휴스턴의 경기고요. 솔트레이크는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레알 솔트죠. 솔트레이크가 홈에서는 휴스턴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솔트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요. 뭐 역습도 그렇고요. 측면에서의 크로스 등 공격력은 저는 좋게 봤었던 팀입니다.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이 좋죠. 템포도 좀 좋고요. 크로스 상황이나 좀 압박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솔트레이크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었고, 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 봤을 때 뭐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팀이죠. 측면에서 공간이나 중앙 공간 침투에도 좀 약한 모습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솔트레이크의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휴스턴 상대로 실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때는 좀 지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최종 픽에서는 이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솔트레이크가 배당도 정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휴스턴과의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때 저는 공격적인 모습에서 솔트레이크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내슈빌 대 몽레알의 경기고요.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바송 선수가 주중 경기 때 퇴장을 당했었죠. 일단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울산 현대에서 뛰었었죠. 이 뚝배기 원툴 비온 존슨이 이제 이 몽레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야마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완야마 선수가 있고요. 역습이나 뭐 침투하는 모습들,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몽레알은 슈팅 숫자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좀 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은 아닌 것 같고요.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력은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뭐 크로스나 세트피스 그리고 침투나 역습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을 비교해 봤을 때는 초반 때는 몽레알 쪽을 좀 생각을 했다가 주중 경기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뒤바뀌긴 했습니다. 몽레알이 전체적으로 이 수비가 아쉬운 거에 비해서 공격에서의 좀 강한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몽레알의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다라는 뜻인데,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좀 효율적이지 못한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슈벨 같은 경우에 결정력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모습들은 과정들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내슈벨 사이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두 팀 다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슈빌의 결정력도 저는 좋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몽레알은 슈팅 숫자 자체가 좀 많이 가져가는 팀은 아니라서 이 경기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겠지만 저는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단통으로 가자면 내슈빌의 승보다는 그래도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슈빌의 수비도 패스미스도 많고 압박이 좀 고단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침투하는 부분에서 좀 약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몽레알보다 확실하게 우위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경기입니다. 시애틀 대 밴쿠버의 경기고요. 시애틀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패배가 없고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리그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시애틀이 밴쿠버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동안에는 홈에서는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밸런스도 좋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좀 좋은 팀이죠. 수비도 좀 안정적인 편이고 밴쿠버 전체적인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공격도 좋지 않고 수비도 좋지 않습니다. 공격도 사실 특색이 없습니다. 크로스나 센터피스에서 가끔씩 이제 위협적인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수비도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크로스도 약하고 역습도 약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의 밴쿠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 때는 승무 투픽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 경기 너무 좀 시애틀처럼 느껴지고 밴쿠버가 연패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최종 픽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이변을 봤다가 폴더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좀 투표율이 몰린 경기에 이변을 받다가 이제 이 정배가 나오면서 이제 적중은 되지만 이제 폴더를 버린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많았었기 때문에 미국 축구에서 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단통 승만, 이변을 보지 않고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산호세 대 LA 갤럭시의 경기고요. 산호세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3승 2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산호세 같은 경우에는 피에로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습도 준수하고 근데 사실 공격이나 수비나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도스 산토스와 이제 치차리토 선수가 있죠. 치차리토가 최근에 침묵을 했다가 지난 주중 경기 때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LA 갤럭시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스 산토스가 주말 경기 때는 결장을 했었지만 주중 경기 때 이제 교체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진의 능력도 좋고 역습도 좋고 측면에서의 공격도 좋지만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팀이 LA 갤럭시죠. 하지만 이 산호세의 수비가 단단하지 않고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이제 세트피스 그리고 중앙 공간도 많고요. 역습 때도 좀 취약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LA 갤럭시가 무난하게 승리할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기도 산호세가 정배당을 받았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리그였다면 이런 경우 투표율과 배당의 정력배가 뒤바뀐 경우에 배당 따라 가져가긴 하지만 미국 축구는 그게 그냥 그렇게 통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 축구는 그냥 홈팀에게 그냥 배당 책정하기가 좀 귀찮은 건지 그냥 홈팀에게 정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 배당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력대로 산호세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의 경기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5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승부가 좀 적었었던 모습이 있고요. 포틀랜드가 미네소타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도 좋고 역습이나 침투가 좀 좋은 편이죠. 다만 아쉬운 점은 수비에서의 그런 제공권이 좀 아쉽다라는 모습이 있겠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공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너무 측면을 거치고 나서 이제 하는 그런 플레이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역습도 그래도 준수하고 압박이나 중거리가 좋았었습니다. 일단 미네소타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압박에 고전하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축구에서의 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포틀랜드가 이 경기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미네소타보다는 포틀랜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틀랜드 역시 좀 이렇게 믿을 만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수비적으로 제공권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의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 분명히 이런 부분은 포틀랜드의 제공권이 좋지 않은 부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그래도 포틀랜드의 승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네소타의 수비가 그다지 불안한 팀은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이 포틀랜드의 수비가 좀 제공권에서 불안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가져가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에 대해서도 두 팀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었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포틀랜드가 최근에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J리그 경기고요. 요코FC 대 시미즈의 경기입니다.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승 3무 6패로 원정보다는 그래도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그에서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2승 3패로 5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3승 2무 5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요코FC가 시미즈 상대로 좀 약했었고, 요코FC가 홈일 때는 시미즈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코FC 이 경기는 뭐 별다른 설명 없이 사실 시미즈가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FC가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가끔씩 이제 역습이나 크로스에서 좀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결정력이 워낙에 좋지 않은 팀이라서 시미즈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시미즈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미즈가 전방에서 보여주는 패스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역습도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에서도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요코FC 상대로 시미즈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코FC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 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요코FC가 최근에 연패가 길기 때문에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도쿠시마 대 요코마리의 경기고요.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승 3무 4패를 하고 있고요.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3승 1무 1패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4승 1무 2패로 홈보다는 그래도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도쿠시마가 요코마리에게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좀 보자면 일단은 역습이나 크로스, 세트피스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공격적인 모습에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안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시다시피 경기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득점이 좀 터지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 경기력만 봤을 때는 사실 도쿠시마보다는 요코마리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최근의 흐름 역시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배당도 생각보다 높게 책정이 됐고, 도쿠시마의 수비가 그렇게 불안한 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요코마리가 공간이 없는 팀들 상대로는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런 도깨비까지는 아니지만 좀 가끔씩 믿었을 때 좋아 보이는 경기 때 이제 한 번씩 이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면 도쿠시마의 패를 가져가겠지만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받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경기는 도쿠시마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인데 죄송합니다. 네, 10번 경기입니다. 가시마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가시마는 5승 3무 2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리그에서 2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포로 같은 경우에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3승 2무 4패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가시마가 사포로 상대로 좀 강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포로가 최근에 가시마 상대로는 많은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10경기를 통틀어 봤을 때. 네, 일단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과연 3연무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좋고요. 측면에서의 공격도 좋고 역습도 좋고요. 다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3백을 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많고 크로스 상황에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경기력 봤을 때 가시마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제공권이 좀 좋은 팀이고 사실 이 에베나르도가 주중 경기 때도 그냥 발만 갖다 대면 골인데 그거를 걷어내면서 이제 득점을 못하면서 무승부로 끝났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를 할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무승부까지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보다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쓰고자 생각을 했고요. 경기력대로 그래도 이번만큼은 가시마가 이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마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우라레즈 대 후쿠오카의 경기고요. 우라레즈 같은 경우에는 이 6승 3무 2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승 5무 2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그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라와의 경기력 최근에 굉장히 좋죠. 이 주커 선수를 조금 교체로 투입을 시키면서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가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공격 패턴이긴 하지만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크로스에서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쿠카 같은 경우에는 이 멘데스 선수를 활용한 크로스나 역습에서의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압박이 좋은 팀이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라인은 조금 낮진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뒷공간을 좀 노출할 때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우라가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쿠오카의 수비를 봤었을 때 라인이 낮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이 뒷공간이나 우라의 장점인 크로스와 역습이 좀 통할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커 선수가 좀 교체로 이 주중 경기 때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라와의 수비 역시 좀 중앙 공간도 많고 이 수비의 주력도 느리고요. 그래서 이 후쿠오카에게 좀 측면 공간을 내주게 된다면 이 우라가 또 측면 공간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후쿠오카 역시 좀 쉽게 당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때는 좀 무승부를 생각을 했었지만 우라가 주중 경기 때 주커 선수를 교체로 투입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 경기는 우라의 승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배당도 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무승부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우라가 지금 경기력에서 후쿠오카에게 패배할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도쿄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도쿄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5승 1무 4패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7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1승 7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 경기 이긴 거 외에는 원정에서 전패를 하고 있는 오이타고요. 원정에서도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이런 도쿄를 만난 이 오이타인데 원정에서 좋지 않았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도쿄 사이드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무승부까지는 좀 바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도쿄의 최근에 흐름도 좋고 한 골을 넣고 그 잠갔을 때 상대팀이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 오이타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도쿄가 고전할 거겠지만 그래도 한 골 정도는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가 주중 경기 때
이제 이 외국인 선수 뭐 올리베이라나 레안드로나 뭐 아달톤 이런 선수들을 교체로 투입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체력 분배를 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이런 오이타를 만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승부까지 바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긴 하지만 그런 경기에서 또 정배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경기력대로 도쿄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쇼난 대 가시와의 경기고요. 쇼난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같은 경우에 4연패를 하고 있고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1승 2무 7패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난해하죠. 왜 가시아가 정배당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가시아의 최근에 경기력도 좋지 않고 반면에 쇼나는 뭐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쇼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시아가 라인도 높고 이 뒷공간도 많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불안한 편이기 때문에 쇼나의 웰링턴이 좀 제공권이 좋아서 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쇼난 사이드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쇼난을 그냥 믿고 쇼난을 믿는 것보단 가시아를 좀 믿는 거죠. 가시아를 좀 믿고 쇼난의 단통 승을 가져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가시아가 이 올른가 선수가 빠지고 나서의 결정력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만 역습에서의 그런 날카로운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쇼난의 수비 정도면은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시아가 최근에 연패가 좀 길기 때문에 좀 한번 끊길 타이밍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쇼난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틀란타 대 이제 뉴욕 레드의 경기고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고요. 원정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애틀란타가 뉴욕 레드 상대로 좀 약했었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뭐 침투하는 모습, 특히나 롱킥을 좀 활용을 해서 침투하는 모습들이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뉴욕 레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도 좋고 압박도 좋고요. 침투하는 모습들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의 모습을 좀 비교했었을 때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저는 좀 두 팀 다 뭐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뉴욕 레드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틀란타의 공격이 뭐 엄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뉴욕 레드의 경기력은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뉴욕 레드가 상대 전적에서도 그랬고 원정에서 연패도 긴 상황 속에서 패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침투하는 모습들이 좋은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수비가 좋지 않은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승패 투픽이면 저는 좋긴 하겠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공격적으로는 뉴욕 레드가 훨씬 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토요일 새벽에 프로토 경기들과 풀백 도시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